자, 6단원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처음으로 위치 벡터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위치 벡터라는 게 어떤 거냐? 말하자면 위치를 정해놓은 이 어떤 위치냐면 이게 시점의 위치입니다. 이 벡터라는 것이 시점과 종점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로 정의를 했죠. 이때 이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 그것이 위치 벡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치 벡터는 다른 벡터들을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위치 벡터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벡터들은 다 똑같은 거다 이거야. 방향과 크기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길이도 같고, 이런 벡터들을 시점을 다 원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 종점의 좌표만 가지고도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딱 고정시켜 있기 때문에 이 종점이 뭐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벡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시점이 원점인 벡터는 모두 위치 벡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와서 위치 벡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A 벡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와 같은 벡터입니까? 이 시점을 말하자면 원점으로 하는 요 벡터, 방향과 크기 같은 이 벡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스몰 a라고 하는 벡터는 바로 얘인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P라는 점에 대한 그 XY 좌표 정보를 가지고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벡터를 P의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벡터,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시점을 원점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R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이 C라는 벡터는 R의 위치 벡터다.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벡터는 누구의? 이 Q라는 점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 Q라는 건 좌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2다 이런 좌표가 있죠.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B 벡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뒷단원에 나오는 위치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기하 부분에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을 다룰 때 다 좌표를 가지고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갖다가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장점을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이 단원이 재밌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벡터의 차를 어떻게 위치 벡터로 나타낼 건가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걸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데요. 지금 시점을 O로 하는 두 벡터가 있습니다. OA 벡터, OB 벡터가 있는데 OA 벡터를 위치 벡터 A로 잡고 OB 벡터를 위치 벡터 B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때 점 A, 점 B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요 벡터, 요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벡터겠죠. OB 벡터에서 OA 벡터 뺀 거니까, 그죠? 이건 그래서 벡터의 차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B-A란 이것도 평행 이동을 해서 요 A점을 이 원점으로 가져다 놓으면 뭐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위치 벡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벡터의 차라는 그 연산을 안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분이니 외분이니 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그 직선, 뭐 그 전에 나오는 평면 좌표 이런 데서 했었죠. 그거를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 벡터라는 것이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종점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종점의 그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평면 좌표 단원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 종점을 우리가 벡터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좌표로 본다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이 내분 외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식도 비슷합니다. 밑에서 보면은 두 점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ab라고 할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 점 Q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PQ라고 하면 내분하는 점의 벡터는 이렇게, 외분하는 점의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x좌표, y좌표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표현한 그 내분, 외분점 공식 그 좌표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자면 이게 이제 x1 여기 x2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y1, y2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이게 내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외분이고요. 그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어땠습니까? x좌표는 x1, x2, x3 세 꼭지점이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y좌표도 y1, y2, y3인데 그게 a, b, c라는 벡터 세 개로 변한 겁니다. 맞으면 이 벡터 하나가 x1, y1, x2, y2, 뭐 x3, y3라는 좌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걸 잠깐 한번 유도를 해보고 넘어가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짓이 뭐냐면 이 그 AB라는 선분이 있을 때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다. 그런데 이 A점은 이 스몰 a 벡터라고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원점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 B라는 점은 스몰 b 벡터로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되냐?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가 스몰 p 벡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방금 한 겁니다. 벡터의 차에 의해서, 그죠? AP 벡터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AP 벡터. 이건 뭡니까? AP 벡터는 위치 벡터들 가지고 얘기하면 P에서 A 뺀 거죠. 이거에서 이거 벡터의 차. 자, 그리고 AB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 벡터. 얘는 뭡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죠. 그래서 B-A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AP하고 AB는 서로 평행하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요걸 이제 M 대 N이다. 요거는 이제 요 길이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AB 벡터에 비해서 AP 벡터는 이게 지금 뭐냐면 평행이니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몇 배냐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AB 벡터의 m 플러스 n분의 m배에 해당한다. 이거분의 이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둘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AP 벡터를 우리가 이걸로 표현해 봅시다. 위치 벡터로. 그 다음에 AB 벡터도 여기 좀 우리가 구한 위치 벡터로 표현해 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P 벡터를 스몰 ab 그리고 mn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남기고 얘를 일로 넘깁니다. 그럼 뭐야? P 벡터라고 하는 것이 m 플러스 n m 그 다음에 B 벡터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m a 벡터 그리고 넘어가서 플러스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냐? 요 부분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n분의 자, 요거 1이니까 m 플러스 n 그대로 가겠죠? 요거 먼저 썼습니다. 앞에 개수만 1.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m이죠. 그거의 a 벡터다.
자, 요 동그라미 부분은 요걸로 변형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m이 지워지고 n만 남습니다. 그러면 p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겁니까? m 플러스 n으로 지금 통분이 된 상태고, 그죠? mb 그 다음에 플러스 na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서 많이 본 거죠? 얘를 x1, x2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 내분점의 공식이었습니다. 좌표를 이용한 그걸 지금 벡터로 바꿔놓은 결과가 나온 거죠. 되겠습니까? 자, 외분점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도 이 벡터로 표시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좌표로 표시한 거랑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외분점 공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위에 거 이제 추론을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요 벡터를 A, 요 벡터를 B, 요 벡터를 C라고 하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자.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파란색 있죠? 초록색이 뭐가 돼? 여기 좀 중점이니까 B 플러스 C 벡터에 맞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뭐 평행사변형법으로 이제 이 벡터가 요 두 개 합인데 그게 절반 딱 여기 되겠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뭐야? 중점 구하는 그 공식, 좌표에서 중점 구하는 거랑 좀 똑같죠? 두 개 더해서 평균 되는 거. 요게 지금 말하자면 스몰 m 벡터가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요 초록색.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스몰 a하고 스몰 m을 2대 1로 내분하는 그 점을 향하는 벡터, 즉 OG. 얘가 바로 G 벡터죠. 그래서 G 벡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2대 1 내분 벡터다. 내분점의 벡터다. 뭐야? 2 곱하기 뭡니까? 2 곱하기 먼 쪽에 있는 m 벡터. 그죠? 플러스 1 곱하기 먼 쪽에 있는 a 벡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내분점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몰 m을 얘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b 플러스 c b 벡터하고 c 벡터 나누기 2. 요게 이제 스몰 m이죠. 거기다 2가 곱해져 있어 지금. 그지? 그 다음에 a 벡터 그리고 나누기 3입니다.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a. 요거 뭐 a 앞에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벡터의 평균이 바로 뭐야? 무게중심점을 향하는 요 벡터다. 요 세 벡터, 세 위치 벡터의 평균이 바로 이 무게중심을 향하는 벡터다. 요 그림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결과도 어떻습니까? 결국 얘가 뭐 x1, x2, x3 해가지고 세 꼭지점의 좌표를 맞으면 x1, y1, x2, y2, x3, y3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뭐 x 좌표의 그 맞으면 평균이 바로 무게중심이었고 y 좌표의 평균이 또 무게중심의 y 좌표. 이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 이제 x 좌표, y 좌표가 벡터로 변해 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위에서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위치 벡터는 좌표로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왜? 시점을 원점에 박아놨으니까. 그런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세미나로 가겠습니다. 자, 세미나에서는 중요한 거를 한 가지 할 텐데요. 그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 즉 이 위치 벡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뭐 얘를 우리가 이제 스몰 a, 스몰 b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지을 수도 있어요. 두 벡터를 실수배를 해서 더한 것. 그거를 이제 어떤 새로운 위치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x는 어디 가서 떨어지게 되느냐, 즉 이 위치 벡터의 종점은 어디 가서 떨어지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앞에서 한 겁니다. m과 n이 양수고 두 개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네 둘을 가중 평균하는 셈이 돼서 이게 이제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지금? 이거에서 지금 분모가 1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야 m 플러스 n이 1이면 말이야, 요 두 번째 거 먼저 합시다. m 플러스 n이 1이면 이거랑 같은 거죠. 밑에 지금 m 플러스 n이
들어있는데 안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없어도 그만인 거지. 1이니까. 그럼 OX 벡터가 곧 뭐가 됩니까? OX 벡터가 이게 곧 OP 벡터가 되는 거죠. m 플러스 n이 1일 때는.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눈다. 그러면 OX 벡터 나누기 m 플러스 n 실수배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MOB 플러스 NOA 벡터 요거 나누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바로 이제 OP 벡터 아닙니까? 그럼 결국 OX 벡터는 뭐냐? 얘는 m 플러스 n 다시 여기다 곱해서 OP 벡터.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자, 이때 이제 m 플러스 n이 그래서 1이면 어떻게 OX 벡터는 OP 벡터랑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OP 벡터라는 게 바로 내분점인데, m 대 n 내분점인데, 이 OX 벡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바로 x라는 점이 p라는 점하고 같아지는 거죠. 내분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m 플러스 n이 말이야, m 플러스 n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 1보다 작으면 이제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mn이 양수니까 뭐 이 합이 음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 0과 1 사이, 0이 이게 생략된 거죠.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X 벡터는 OP 벡터의 m 플러스 n배인데 얘가 0과 1 사이 값이니까 OP까지 못 가는 거죠. OX 벡터가 이제 요게 되고 OP 벡터는 이거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요 중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삼각형 내부에 있게 돼요. 그리고 m 플러스 n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1보다 크면 OP 벡터보다 더 커지는 거죠. 실수배인데 더 커지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OP 벡터보다 더 큰 그런 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요런 형태로 됐을 때 m과 n의 합이 얼마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형태로 됐을 때 m과 n의 합이 얼마냐. 둘이 합쳐서 1이 되면은 말하자면 내분점이 되는 거고 OX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요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삼각형 안에 이게 원점하고 두 점을 가지고 만든 세 꼭지점으로 해서 만든 삼각형의 내부에 있게 되는 거고, 1보다 크게 되면 m 플러스 n이 1보다 크게 되면 얘가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런 경우도 한번 보자. 요런 경우도.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위에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P로 양변을 나눠주면 됩니다. P로 양변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P분의 Q의 OB 벡터 플러스 P분의 R의 OA 벡터, 요것이 OX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 이제 MN으로 썼던 것이 이렇게 유리수 형태로 나왔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개 더해서 Q 플러스 R 해가지고 얘가 딱 1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두 번째 경우고, 1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P만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이게 1이 되면 두 번째 경우가 되고, 이게 1보다 커지면 세 번째 경우가 되고, 요걸 이제 P를 양변에 곱해서 이 형태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식이 나오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뭐와 연관지어서요? 내분, 외분과 연관지어서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n 플러스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n, 이것도 위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건 당연히 내분이 아니라 외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경우라면 이제 외분이니까 이 밖으로 이게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는데 요 선까지 못 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는데 이 선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죠?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이 경우에는 뭐야? 이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거의 연장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이면, 자, 이게 그래서 1이 될 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가중치 두 개 더해서 1이 될 때 이게 직선 AB 위의 점이다. 왜 직선 AB라는 건 왜 직선입니까? 선분이 아니고. 여기서 이 PQ를 더해서 1이 되는 그 수는 조합이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 뭐
심지어 이제 양수, 음수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양수만 얘기했지만 음수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면 이거는 이거 자체로 내분, 외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위에 점이 여러 군데 찍힐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다 찍힐 수 있고 밖으로도 찍힐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직선 AB 위에 점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PQ가 계속 변하는데 얘가 더해서 1보다 작게 되면 요 내부를 이렇게 찍는,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을 찍는 그런 자취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PQ의 합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을 찍는 그런 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건 뒤에 이제 그 예제를 보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한 2개 나올 겁니다. 그때 좀 자세히 여러분이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PQ가 같은 부호이면은 선분 AB 위의 점, 즉 내분점이 되고, PQ가 음수이면 이거는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된 형태랑 마찬가지인 거죠. 양수 빼기 음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밖에 있는 점이 된다. 선분 AB에 속하지 않는 직선 AB 위의 점이라는 게 이 바깥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를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봅시다.